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더 탐사 원자력 엑스파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국회 정기 국정감사 내용을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자력 안전 관점에서 주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된 내용은 방사능 환경 문제와 노후원전 문제, 그다음에 한전 적자가 굉장히 큰 핫 이슈였습니다. 그다음에 K 텍소노미, 원전 확대, 즉 원자력 정책, 그다음에 원전 수출 문제, 그다음에 재난 대응과 EMP탄. EMP탄은 이제 전자기탄이라고 그래가지고 폭탄이 공중에서 터지면 이제 통신 전자기기들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형태의 무기가 됩니다. 그것이 원전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우려 사항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탈원전과 생태계, 원전 생태계 문제, 그것이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아주 뻐꾸기 발언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가져왔죠. 한빛원전 부실 시공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시행한 특별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이 28분이 28분께서 동의 서명을 해주셨고 큰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 문제를 들어가서 월성원전 지하 누설이 실질적으로 동영상으로 이제 얘기가 단독 보도됐죠. MBC에서 단독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월성 1호기 사용 해결 저장소와 여러 이제 수조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하가 누설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친원전 단체들이나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그걸 방어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너무 과대평가다, 또는 누설이 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이제 정비됐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 감사 직전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큰 반향을 가져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월성의 내부 고발자인 킨스 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 검사원께서 실질적으로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월성원전 지하 누설에 대한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뉴스타파에서 이거를 이제 취급을 하면서 더더욱이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는 MBC 월성 누설 보도는 가짜 뉴스다. 이제 어디서 어떤 근거로 누구한테 설명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미디어오늘에서는 특히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다 그러면 포항 MBC가 지금 국회 국민의힘당 특히 그쪽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 보도를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제 포항 MBC 기자협회에서는 국민의힘당 원전 오염수 누출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너무 매도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박성중 의원께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전을 서초구에 지어라, 이제는 주장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의 황조사장은 이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지적된 양은 야광식의 421분의 1이다. 그렇게 굉장히 미미한 양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렇게 또 오염되는 건 작년 12월 얘기고, 지금은 다 이렇게 땜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이렇게 보수를 해서 지금 더 이상 누설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설되는 부위는 극히 일부다. 그 바닥은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군데 누설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이제 이 위증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황조 한수원 사장은 국감 위증죄로 고발을 추진하게 한다는. 그다음에 이제 꽤 큰 이슈였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문재인 임명한 원전 인사인데 그게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장입니다. 안전을 위한 기관이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탈원전 인사가 어떻게 들어오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 그 계속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뻐꾸기 둥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사퇴를 강력하게 압박을 했죠. 특히 혀를 깨먹고 죽는다 뭐 이런 거의 좀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둥지 저둥지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신상,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원자력 안전은 독립성이 필수적이고 친원전 인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즉 탈원전 인사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념으로 친원전 탈원전 이 관점에서 그냥 다루면서 한때 탈원전 인사로 이제 거의 대표적인 인사였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원자력 안전을 다룰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 개인 관점에서 보면 친원전 인사들보다 탈원전 인사분들이 더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고 더 정밀하고 엄밀하게 볼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다. 다만 전문성 문제, 전문성은 주변에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친원전만 안전을 그럼 운영해야 되고 안전위원회 전체도 친원전 인사로 임명이 돼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원자력 안전은 친원전 관점에서 보면 안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보고 원전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대쪽 관점에서도 충분히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안전을 우려하고 또 지적하고 조치를 개선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친원전 관점에서만 보면 안전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안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개념에 여기에 무슨 안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친원전을 할 거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과기부만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산자위로 넘어가서 산업 쪽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안전을 무시하는 발언이었고 굉장히 우려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이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수산위에서 핫 이슈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특히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는데 뭐 연구 자체도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가 부실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절대로 수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민 피해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 사항들이 폭주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배출할 때 이 안전성 문제를 집중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지역과 우리나라 지역이 서로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 또는 정부 당국 일부에서는 실제 일본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에 보고하는 그 직원이 파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보고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올해만 해도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오염토 보관 뚜껑이 이탈됐고 중저준위 농도 탱크가 1074기 중에 160기가 위치를 이탈했고 제1 원전 F1 탱크 구역에 플랜지 탱크가 누수가 일어났고 연료 주조에 수조에 보관돼 있던 연료를 이동하기 위한 저장 이송 겸용 탱크 기밀성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누설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제1 항만내 그러니까 제1원전이죠. 그 항만내 어패류 분석 결과 그다음에 인근 어류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비공개로 해놨어요. 비공개로. 그다음에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사항 처리 619건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비공개를 처리를 했어요. 한국에 보고는 했지만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동경전력에서는 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했느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사관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거기서 이 자료를 한국에 보낼 때 왜 비공개 처리를 했느냐? 왜 비공개 처리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특히 마지막에 1원전 20km 내에 포획된 어류의 방사성 물질 분석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7개의 어류에서 세심 기준치가 초과됐어요. 그거는 보고에서 빼고 공개를 한 거예요. 즉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료가 보고되고 공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박재호 민주당 의원께서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질타를 한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적으로 공개를 했다. 선택적으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수에 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청구했느냐 물어봤더니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공개 자료만큼이라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감시를 하고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제보를 해주시면 같이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채널 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폐기물 관리인데 그 고준위가 이제 뭐죠? 사용 해결료지 않습니까? 사용 해결료를 경북도에서 방패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경북도에서 경북지사가 고준위 방패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시민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이 유치하는 주체는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지자체 단체장.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역이잖아요. 도는 거기서는 일단 유치 의사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신청의 주체는 아니다. 그리고 부지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일단 부적합한 지역은 다 배제를 하고 후보 상대 부지를 해가지고 심층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데만 13년에서 영구 처분 시설 최종 3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206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 텍소노미라고 하면서 거기에 고준희 방패장을 2060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죠. 정부가. 그래서 2060년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37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내년부터 한다 그랬을 때. 그다음에 경주는 일단 중저준이 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경주 방패장이 있기 때문에 고준위는 못 들어옵니다. 경주는. 그리고 임해 지역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울진, 영덕, 포항 정도가 되지만 포항은 지진 지역이죠. 지진대가 있고 울진은 지난번에 그 지자체에서 이거는 울진, 영덕 이쪽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지역 지원금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일단 제1 우선 선정하는 그 순위가 일단 안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이 유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안전 요건을 선정을 해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전 요건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민사회 컨센서스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게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 원전 지역 주민 갑상선 암이 발병이 굉장히 높다. 이 얘기는 이제 지난 회기 때 환노위에서 양현영 의원께서 역학조사 비용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특히 월성 주변에 이제 건강 영향 조사 결과가 이제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2016년에 보면 경북 울진군의 10만 명당 갑상선암 환자 수가 284명으로 보통 전국 평균보다 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작 조사를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서 타 지역보다 얼마나 갑상선암이 높고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겨우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주 방패장인데 예비용 배수 시설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용접 부위가 약 567곳이 있는데 그중에 109곳에서 부식 흔적이 발견돼 가지고 절반에서 누수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장섭 의원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경주 방패장에 매일 1,500톤의 지하수가 발생돼요. 1,500톤. 여러분 이걸 사용 해결료 제3편에서 지하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거는 경주 방패장이 이게 고준위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로 하려다가 나중에 이제 중저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하에다가 비싼 돈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중저준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이 고준위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물이 들어와요. 매일 1,500톤. 이거는 지진 때에다가 물이 들어오는 이런 부지에 선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고 또 고준위 또는
중간 저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최대한의 안전성 요건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 수준으로 안전성 요건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돼야 되는 이런 오류는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꾸준히 방패장을 쳐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진대가 발견이 되고 단층 같은 것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계속 새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해놓고 진짜 깝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은 사전에 엄밀하게 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수소 제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소 제거 장치인데 작년 2월 달에 KBS에서 보도가 나왔죠. 방송 보도가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불꽃이 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위를 꾸렸습니다. 소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 수소 제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불꽃이 튀었어요. 불꽃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송으로 한번 원자력 S파일에서도 이것을 취급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불꽃이 튀는 그 장면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또 제보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제보로 나와요. 제보로. 이런 거는 원안위가 제때 바로 공개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굉장히 원안위가 한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이죠. 이것도 결국은 실험하다가 불이 튀어가지고 화재까지 났는데, 자, 작년 KBS 방송 보도는 이런 불꽃이 튀는 장면이 독일 따이라고 하는 시험 장치에서 테스트를 할 때 불꽃이 튀었지만 지금 한국에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테스트한 거는 불꽃만 튄 게 아니라 그것이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까지 났어요. 케이블에. 그러면 그 불꽃이 화재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불꽃이 튀지 않는 수소 제거 장치로 이것을 달아라, 설치를 해라, 교체를 해라. 그것은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발광 입자? 발광 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광 입자에 불이 옮겨 붙거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발광 입자는 반딧불 웅덩이 불꽃 이게 불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안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것이 드러났다. 어떻게 그게 발광 입자입니까? 아니 이거는 공학 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공학 박사들이 발광 입자라고 얘기합니까? 반딧불입니까 이게? 더 탐사하고 이제 KBS 뉴스공장 그다음에 YTN 그래서 계속 취급을 했었습니다만 원전 비상 디젤 발전기 원전 비상 발전기에서 소화 설비가 소화수 설비가 아니고 이산화탄소 설비로 전구 원전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디젤 비상 발전기가 작동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소화기가 이제 작동이 되면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 안전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달라는 2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그 제보자께서 결국은 YTN과 뉴스공장 그다음에 더 탐사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도 이 문제는 꾸준히 취급을 해서
반드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5월 달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친원전 정부가 들어서고 수명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2년에서 5년 전에 이제 수명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원전 기수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가지고 수명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16기가 수명 연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거를 원안위가 시행령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탐사에서도 그 원자력 엑스 파일에서 한번 그 다뤘죠. 시행령. 그런데 그때 보고를 할 때 여기에 편익이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16기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약 8조 원의 부가가치가 있다. 근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23개의 그 원전 수명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51조의 편익을 갖는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인영 의원이 국감에서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원전 편익이 51조 원은 이건 계산이 잘못된 거다. 그거를 정정을 해서 잘 따지고 보니까 4천억 원에 불과하더라. 4천억 원. 자, 16기를 수명 연장을 해서 얻는 이득이 4천억 원이에요. 4천억. 그러면 매년 400억이잖아요. 400억. 16개 원전 수명 연장을 해서. 그 16개 원전을 한꺼번에 수명 연장을 해서 얻어들이는 이득이 한수원이 연간 약 4천억 원에서 5천억의 R&D 비용을 투자하거든요. 그거의 10%만 줄여도 해당이 되는 그 16억 16기 수명 연장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16기를 1년에 400억 원의 편익을 갖자고 이것을 수명 연장을 대규모로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그 수명 연장 편익을 부풀려서 보고를 해가지고 5년에서 10년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수명 연장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린 거예요. 51조라고. 실제로는 연간 400억. 연간 400억입니다. 16기로 나누면 23억밖에 안 돼요. 호기당. 이런 원전을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원전 생태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께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한수에 제 역할을 해달라.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원전 생태계가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자력 엑스 파일에서도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며칠 동안 몇 번 다뤘죠.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친원전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그 탈원전에 의해서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생태계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원전 수출을 위한 것입니다. 원전 수출을 해야 되니까 생태계가 유지돼야 수출을 할 수 있다. 또 생태계가 유지돼야 원자력 산업계에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수출을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출이 안 되면 국내 건설이라도 늘리자 이런 의도입니다. 사실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는 수명 연장이라도 잔뜩 해버리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원전 생태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황조 한수원 사장은 대놓고 얘기를 했죠. 국감장에서 신한울 3사 건설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원전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원전 핵폐기장 건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가겠다. 좀 빨리 건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 재개, 신한울 3사 수출도 적극 추진, 핵폐기장, 고준위 핵폐기장이죠. 지금 안전기준 나왔습니까? 시민들한테 안전기준 또는 안전요건 이게 공개가 됐습니까? 핵폐기장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되겠느냐. 결국은 뭐냐. 이 사장이 교수 출신이에요. 교수 출신. 드론에서 낚시까지 원전 관리 부실 논란이 일어났어요. 논란. 그러니까 학계 출신이니까 교수가 사장으로 가가지고 내부 통제가 안 된다. 관리가 부실이다. 상공에 드론이 나타나고 취수구에서 낚시하는 것이 적발되고, 직원들이 밤에 국회 찾아가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이거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 모두 점검해야 된다. 이런 하은하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관리의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장을 어떻게 알아요? 교수가 평생 학교에 앉아가지고 강의만 하던 분이 현장을 어떻게 하냐고.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비롯되지 않습니까? 또 시설 부실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현장 문제인데 조직 관리도 안 되고 직원들 관리도 안 되고 현장 더더욱이 모르고,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계속 두드러져 나오고, 이 핵폐기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전 수출도 무조건 적극 추진하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자,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추진했던 폴란드 원전입니다. 폴란드 원전 수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폴란드에서 그 출혈 입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프라마톰, 그러니까 프랑스 원전이고요. 요게 한국 원전, 요게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세 개가 가격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메가와트당 약 4.48, 프랑스 제일 높죠. 우리나라 2.64, 미국 3.52 달러,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결국은 어느 정도냐. 36억 달러 호기당 약 5조 원이에요. 5조 원. 자, 그러면 어느 금액이죠? UA 원전 우리가 20조 원의 내기 수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조 원이라는 것이 13년 전과 지금이나 하나 가치로 볼 때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덤핑이죠. 이거 분명히 적자입니다. 이거 적자 아니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덤핑으로 들어갔을까요? 일단 따야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죠. 무조건 따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고, 손해가 나면 정부가 손해나는 거지 그거 참여 기업들이 손해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 세금이잖아요. 왜 이런 수출을 하냐? 결국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국가 돈으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UA 원전도 국회 동의 없이 일방 추진했다가 나중에 군사도 파병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출혈 수출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엄밀한 수지타산도 대차대조표도 제대로 검증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라 이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제대로 국민들한테 적자를 따는 그런 수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전 생태계가 뭔데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이런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가 단독으로 수출을 하려고 폴란드에 들어갔더니 웨스팅하우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 한국 안 된다. 고발당했어요, 지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현지 시간 지난 2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에 쓰인 기술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한수원이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에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고 당시 한수원은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했습니다. 고발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APR 1400인데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사의 허가 없이 왜 지적 소유권 자기네 거다. 그리고 자기네 미국 거를 제3국에 수출하는 거는 미국 정부 DOE, 예? DOE가 어디예요? 에너지성이잖아요.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수원도 이제 법적 대응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긴다고요. 그래서 결국 폴란드도 한두 달 전에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랑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폴란드는 이제 미국 거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이 문제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수직 분업 형태의 협의를 추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할 때니까 한국은 기자재 제작으로 들어와라.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미국과 해외에서 경쟁을 할 일이 아니고 수직 분업 형태로 하면 그래도 생태계는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수출을 할 때 미국은 이제 제작에 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자로 이런 거 제작하는 기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공장과 인력,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게 유리하다.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과 그다음 폴란드가 러시아하고 접경 국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한 거 보면 폴란드도 그게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럼 외교적으로 웨스팅하우스 들어가는 게 자기네들은 훨씬 유리하죠. 돈 좀 더 비싸도. 그런 관점에서 국제 해외 수출은 먼저는 특히 다른 제품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아주 특수 조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고요.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엘다바 원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한 거, 그 하청 수주한 거, 이거 원전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생태계 복원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요, 이 발언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자, 보십시오. 한 가지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전 부품 정밀 가공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원전 생태계 필수 항목입니다. 원자로 동체나 이런 것들을 정밀 가공하는 그 내장품 이런 것들을 정밀 가공하는 회사는 이거는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 생태계의 필수 부품, 필수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살려놔야 돼요. 자, 엘다바 원전 수주한 게 뭐냐면 저기 터빈 빌딩에 거기 콘크리트 붓고 거기 기자재 뭐 일부 펌프 터빈 철근 이런 거 시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원전 부품 정밀 가공 회사 직원들을 엘다바 원전 파견 보내가지고 잡자재 철근 시공하는 일을 맡겨놔 봐요. 이 사람은 저 완전히 자기 전공 분야가 당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즉 원자력계에서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차라리 유사 분야인 신재 재생에너지 쪽에 풍력 터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력 터빈이 굉장히 정밀 가공 분야예요.
그런 쪽 일을 맡는 게 오히려 맞다. 그런 쪽으로 전향을 하게 해가지고 그쪽 일을 하면서 연관 분야니까 기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까지 폭넓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를 해줘야지 원전만 고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원자력 진짜 정밀 가공업체 경험과 경력을 완전히 부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전 생태계 복원에 아주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대통령한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원전 생태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생태계가 유지됩니까? 핵심 기술 갖고 있는 업체가 그 연관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회사는 뭐 완전히 딱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정밀 가공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엘다바가 있는데. 이거는 원전 생태계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입니다. 엘다바 원전. 그다음에 한전 이제 적자 30조 적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나왔습니다. 여당은 탈원전 탓이라고 그러고 야당은 유가 급등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대신에 비싼 LNG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결국은 5년간 10.8조 원의 비용을 더 치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LNG를 더 많이 수입을 해왔으니까 적자가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입법조사처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연구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 김혜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한 거예요. 한번 평가해봐라 그랬더니 원전 이용률과 총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 모두 한전 영업이익과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 가동률과 총 발전량 중에서 전체 비중에서 원전 비중 이런 것들이 한전의 이익과 또는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비판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또 나왔죠. 조수진 의원이 문정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직접 지시했다. 지시했냐? 지시했다. 아니다. 그 지법원 양태경 지법원장은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최이봉 가스공사 사장이 당시 산업비서관으로 있었죠. 이분 말씀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안전성 차원에서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데서 안전 얘기는 없어요. 경제성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스태프들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월성 1호기가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성 평가니 안전성 평가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결국은 가동 중단을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 전에 이게 노후 원전인데 2016년 9.12 경주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의 우려가 많고 그쪽에 사는 시민들을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지금도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 정책적인 결정인데 이걸 가지고 막 수사까지 들어가고 지금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감사원에서 너무 낮게 의도적으로 불합리하게 낮게 월성 1호기 경제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연구 정지한
근거가 됐는데 너무 그 의도적으로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기 검찰에서 이거를 수사를 들어가고 지금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실무적으로 저기 표적감사 논란이 있었던 그 월성 1호기 감사원 그 감사 결과에 가장 영향 있게 실무적으로 했던 그 주도를 했던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지금 사무처장입니다. 이 사람 사무처장이죠. 이분이 사무총장인가? 사무총장이죠. 이분이 그 자녀가 원전 기업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이 들켜졌어요. 박주민 의원 그걸 밝혔습니다. 그 자식이 자녀가 원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언론에서도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고 중립성의 청렴성까지 무너졌다. 이거 그냥 가야 되나요? 저는 이런 비판에 또는 어떤 사과나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끝까지 붙어 있는 그 포지션에 있는 것이 아까 그 혀 깨물고 죽지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 진짜. 에?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황교 한수원 사장은 이제 K 텍소노미가 너무 느슨하다. 2060년에 그 건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가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고 장상 해결료가 2025년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2031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 텍소노미가, 너무 느슨해서, 원전을 수출할 때 자금 조달에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이제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했죠. 텍소노미가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다. 한국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했다. 무슨 얘기냐? 축소하지 않고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그걸 줄이잖아요. 목표됐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목표로 했던 것을 줄이고 있다. 예? 그래서 비중이 축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늘어난다.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 한국은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데 예?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K 텍소노미 정책이 결국은 원전 기업들 해외 수출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으니까 제품 생산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에 불리해진다. 아리백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한빛 3, 4호기 부실 시공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께서 한수원이 한빛원전 3, 4호기 부실 시공 관련해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가동만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안전성 관련해서 허은하 의원이 주목되는 발언이 있었는데 원전 안전 점검을 좀 비판을 했어요. 좀 제대로 된 점검을 좀 해라. 그래서 IAEA 원전 안전 점검을 4년마다 수감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방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힘당에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원전 진흥 정책만 자꾸 얘기하니까 허은하 의원께서 이런 지적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에서 안전을 중시하면서 원전 추진한다. 이런 이제 국민적인 지각을 준 것이죠. 한수원 공공기관 안전관리 4등급의 원전 안전 수준이 굉장히, 이건 노동안전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등급이라면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부패 방지 시책이 3등급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회사의 안전관리와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현장을 모르는 한손 교수 출신 사장이 가서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4등을 받아서 안전관리가 너무 부족하고 대형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이런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 평가 결과 이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조승래 의원이 대전 지역구잖아요. 이분이 이제 대전 원자력 안전 교부세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거는 국힘당 의원도 상당히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원전 다 해당되는 거다. 원전 지역까지도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전교부세를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심사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조승래 의원은 특히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또 그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이 심사가 폭증하고 있는데 심사 인력은 너무 적다. 그런 지적을 했고 이렇게 하려면 원전 확대 정책은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자체가 안전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노심 손상 빈도란 CDF 값이 1000만 년당 158회다. 이거 100회 이하로 규정이 되는데 158회면 약 50% 정도 증가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실제 100 이하로 낮추려고 위해서는 1000만 년당 10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좀 뭔가 시설적인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수명 연장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서 주민 공람을 하고 있는 방사 안전 환경 안전 평가가 있습니다. 방사 환경 영향 평가 그런 것들이 그 1차 공개를 해서 주민 공람을 받고 있지만 이게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재차 2주 동안 주민 공람을 하고 있는데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공람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만 원전 관련 이 지적이 일어나는데 주민 0.02%만 열람을 하게 된 거예요. 다운로드가 안 돼. 다운로드가 그냥 거기 들어가서 봐야 되고 너무 전문적이고 500페이지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당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론 이미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는 걸 보면 이런 얘기가 다행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종합적인 시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방위가 참고인이 전혀 없어요. 산자위도 과방위도 참고인 증인이 없어요. 원자력 안전위원장 한손 사장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그 제보자 또 비상발전기 제보자 또 이런 분들이 가서 증인으로 가가지고 실질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전혀 없어요. 이건 참 뒀다 봐도 좀 이상한 그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됐다.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담합을 이뤘다. 그래서 총체적 부실을 이끌었다.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그게 이거죠. 원자력 발전소 안전 강화 촉구 기자회견,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핵과 에너지 안전과 환경 우려한 과학자 모임, 국회의원 일동 여기에 28분이나 이게 동조를 했죠. 그래서 안전을 강화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건 시의적절했지만 역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철저하게 무시가 됐고 일부 이제 언론에서만 이거 보도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국감 중에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부실이나 이런 특히 이제 안전성 강화, 특히 원전을 한번 사고 일어나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과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그 국감 기간 중에 특히 빛나는 분들도 있었지만 너무 심하게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안전위원회가 위축이 되고 또 그 안전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원자력 안전 분야가 위축되는 그런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이걸 마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이런 데를 그 원자력 안전을 위해 감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답변을 드리고 또 참고로 해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